예, 사실 우리 모두 인생 살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죠. 이준석 후보, 아마 대선 3차 토론회 과정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시 돌아가면 그 발언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것을 알고 간다면은 당연히 후보의 검증 차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표현할 때 조금 더 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원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최고, 저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준석 의원도 당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TV 토론 발언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저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지 예상하지 못했다. 저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상하지 못한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전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방금 들으면서 오히려 좀 눈여겨봤던 부분은 그때로 간다면 뭐 안 하겠다라는 표현보다 그 뒷문장이에요. 당연히 후보 검증 차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생각하고요. 이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할 만한 발언이었다라는 거죠. 표현을 순화하지 못했을 뿐 할 만한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 그대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대표를 맡겠다라는 점을 전 사실상 시사한 걸로 보입니다. 뭐 회피하지 않겠다, 당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모두가 알듯이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이 지지세가 모인 정당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당대표에 선출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마 본인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당대표직을 맡을 의사가 있고, 어떤 이번 대선 패배의 책임을 본인이 지는 다른 방식을 이제 당대표를 맡고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서 그 다음 선거를 또 바라보겠다라는 정치적인 셈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구자원 부장. 네. 사실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국회에 올라왔는데 이게 5만 명만 넘으면 여기에 이제 청원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오후 6시 기준으로 17만 6천 명이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의원의 발언, 이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했으니 이거 제명해야 된다. 물론 지금까지 국회의원 중에 이렇게 제명 청원으로 인해서 제명된 의원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빠른 시간에 제명에 동의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 3차 TV 토론을 지켜봤던 이 국민 가운데 이 불편함을 넘어서 저런 정치를 하는 사람은 계속 정치를 하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분노하는 수준으로 넘어간 이 국민이 저만큼 많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5만 명만 넘으면 이 국민 동의 청원은 의무적으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것은 아마 이 제명안에 대해서는 이 심의 절차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이 징계안이 있기 때문에 이 징계안도 윤리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는 대선에서 뭐 8%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끝까지 단일화를 요구를 했는데 단일화를 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가 진 것은 김문수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준석이 단일화를 안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예.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이준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만약 이 의원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판정이 난다라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사법당국의 처리 결과를 놓고 이 제명 필요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준석 의원이 사과하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가면 그런 발언을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만으로 끝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 그다음에 윤리위원회에서의 징계안 처리 결과, 그리고 이 수사당국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 결과, 이런 것을 다 거친 다음에서야 이 정치인 이준석의 이 미래가 좀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이준석 의원이 얻은 득표율은 8.34. 8%나 받은 것인지
8%밖에 못 받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안팎에서 이게 다르겠죠. 어쨌든 10% 득표에 실패하면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개혁신당 이거 파산하는 거 아니야? 무슨 돈으로 저걸 갚지? 남들은 뭐 몇백억 썼다 하더라도 여기도 뭐 50억 이상 썼을 텐데 그 돈 다 어디서 났지? 라는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될 텐데 자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예산을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짜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남겨놓은 선거가 됐어요. 선거 유세차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5톤 하나, 3.5톤 하나, 1.5톤 두 대로 해서 또 예산적 한계 때문에 이 선거 사무원들을 전국에 쓰지 못한 점 공보물 같은 경우에도 다른 후보들은 12페이지인가요? 그거 다 쓸 수 있었지만 저희는 4페이지만 손글씨로 해서 이렇게 다음 선거를 기약할 수 있는 정도의 기반을 마련해왔다는. 예, 윤종희 의원은 보시기에 개혁신당의 미래,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의 미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 뭐 아까도 이제 앵커 이야기하셨지만 8.3%밖에 못 얻느냐, 나 얻었느냐 뭐 등등에 따라서 네. 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제3의 후보로서 저는 뭐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지금 뭐 아마 개혁신당 쪽에서는 이게 돈이 남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모르겠어요. 돈이 지금 30억이 썼다는데 예. 하나도 보전 못 받는데 어디서 뭐 저축해 놓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원금 등등을 받아서 이게 선거에 할 수 있습니까? 그 후원금을 받아도 선거는 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아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 돈이 없으면 거기 아마 이번에 사실은 짠 운동을 하긴 했습니다. 그는 뭐 앞으로 이제 할 것이고 이제 문제는 이번에 인석 후보의 표를 보면 확실히 세대에 갇혀 있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대의 남성, 30대의 남성, 그다음에 이제 윗세대로 갈수록 사실은 이제 굉장히 지지층이 약한 예전에 본인이 주장했던 세대 포위론이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본인이 세대 포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만 지지를 갖고 남성만 지지를 갖고 나머지 세대한테는 굉장한 지지가 낳는 그런 상황이 예.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의 지역구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선거에 대한 어떤 걱정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지금 이제 당 대표를 한다는 거는 저는 뭐 이 실질적인 당의 지금 중심이 일단 이준석 대표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아마 이제 홍준표 지금 시장이 곧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예. 계속 이제 사실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원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 몸집을 좀 키울 수 있을 거는 같아요. 홍준표 전 시장이 정치를 그만둔다고 그랬지만 전혀 그만두지 않으신 것 같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혹시 개혁신당의 대표로 나오실 가능성은 뭐 고문도 없을까요? 하실 수도 있고 뭐 등등 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뭔가 몸집을 키우고 뭔가 변화를 위한 왜냐하면 이번 선거 때 많이 나가셨거든요. 지금 뭐 김용남 전 의원이라든지 예. 허은하 전 의원 그래, 다 나갔죠. 나갔기 예. 때문에 뭔가 좀 보충은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전까지는 뭔가 어떤 어느 지역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좀 몸집 불리기가 지금 절실해 보이는 상황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 두 사람의 조합 물론 뭐 SNS를 통해서 지원하고 이런 거야 뭐 말로 하고 글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물리적인 이 지원이나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홍준표 전 시장이 과연 저기 가서 뭘 할까? 그거는 밖에서 지원을 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보수의 진영에 나온 마지막 희망의 불씨래요. 이준석 지금 의원이 희망의 불씨인가요? 그렇게 국민들한테 비판받고 그 발언 때문에 본인도 뭐 사과를 했지만 그 발언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비판을 받고 지금 보면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잖아요. 무슨 희망이죠 대체? 저는 보수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을 저렇게 띄워서 하는 말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홍준표 시장 입장에 전 시장 입장에서 거기 들어가서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면 들어가시겠죠. 저분이 그냥 무모하게 어떤 행동할 뿐으로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예. 본인의 이해관계나 아니면 정치적 계산을 다 해서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지금은 국민의힘 미우니까 저러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후보가 안 된 것에 대한 어떤 분풀이 형식으로 국민을 비판을 하는데 그러면서 대안으로 이준석 후보를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에. 근데 저게 과연 본인이 그럼 나까지 거기 들어가서 내가 온몸 바쳐서 이준석 후보와 함께 하겠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본인의 예. 계산하고 정치적 미래 생각해서 행동하시지 그렇게 쉽사리 이준석 지금 의원이 있는 개혁신당에 들어갈 가능성은 저는 현재로서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과연 이준석 의원 보수의 새싹으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을지 아니면 상당 부분 내용을 겪으면서 힘든 과정을 거칠지 같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